밥을 줄여도 채식만 해도 혈당이 그대로라면 그건 식습관이 아니라 세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임상 경험을 가진 한의학 박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점점 딱딱해져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뱃살은 줄지 않고 혈당은 오르게 되죠.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소금물 한 잔,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마시면 뱃살, 혈당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뱃살, 혈당 여러분도 꽉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7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원장님, 저는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살이 찌고 혈당도 높아져요. 아무리 채식만 해도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병은 없는데 몸이 늘 피곤하고 얼굴은 자주 붓고 혈당 수치도 경계선 이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세포의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점점 딱딱해져서 먹은 영양분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몸은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결국 더 먹게 되고 남은 건 뱃살과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 후로 2주 정도 지나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도 아침마다 배가 편하고 붓기가 줄고 혈당도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몸이 가볍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몸이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밥을 줄이고 채소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몸의 세포가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이 그 세포를 다시 깨워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60세 이상인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밥을 조금 먹어도 살이 찌고 혈당이 오르고 몸이 잘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원래 말랑하고 부드러워서 물과 영양분을 잘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의 겉면, 즉 세포막이 점점 굳어집니다. 마치 말랑한 스펀지가 오래되면 딱딱해져서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니 몸은 계속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가 덜 부르고 결국 살은 늘어나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 우리 몸속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고 세포 속으로 물이 잘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딱딱해진 세포에 다시 윤활유를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고 몸이 영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물이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뱃살이 빠집니다. 실제로 제 한의원에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밥을 조금만 먹어도 뱃살이 자꾸 나와요. 운동을 해도 빠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분은 늘 배가 더부룩하고 바지를 입으면 허리가 꽉 끼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자고 일어나도 속이 늘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했죠. 제가 권해드린 건 복잡한 약이나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죠. 그분이 일주일 정도 실천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원장님, 신기하게도 아침마다 배가 덜 더부룩하고 식사량도 예전처럼 많이 안 먹게 되네요. 허리띠가 전보다 한 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세포가 다시 말랑해져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되니 몸은 더 이상 배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겁니다. 과식이 줄고 자연스럽게 뱃살이 빠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갈증을 푸는 물이 아니라 몸의 세포를 깨워서 뱃살까지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가 말랑해져서 영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하게 되면 몸은 더 이상 먹어라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식이 줄고 자연스럽게 뱃살도 빠지게 됩니다. 둘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제 한의원에 오신 6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번 건강검진 때마다 공복 혈당이 경계선 이상으로 나와서 혹시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닐까 늘 불안해 하셨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단 음식을 먹어도 금세 졸리고 피곤해져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약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게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2주 뒤에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원장님, 신기하게 요즘은 밥을 먹어도 전처럼 갑자기 피곤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혈당을 재봤는데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딱해진 세포는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해 혈당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주니 포도당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된 겁니다. 결국 혈당이 점차 안정되면서 피곤함도 사라지고 당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 것이죠. 이렇게 아침 소금물 한 잔이 혈당을 관리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세포는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해 혈당이 올라가지만 세포가 부드러워지면 혈당이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당 수치가 점차 안정되는 겁니다. 셋째, 붓기가 줄어듭니다. 제 한의원에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지고 발등이 늘 붓고 무거워서 신발이 꼭 끼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서 걷는 것도 힘들다며 원장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다름 아닌 아침 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이 소금물이 몸속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고 세포 속으로 물이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럼 필요 없는 물은 소변으로 빠져나가 붓기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분이 10일쯤 실천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마다 손이 덜 붓고 발이 예전처럼 무겁지가 않아요. 신발이 전보다 한결 편하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몸의 붓기는 단순히 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세포가 딱딱해서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 물이 밖으로 돌면서 손발과 얼굴이 붓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세포를 말랑하게 해주니 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붓기도 사라진 것이죠. 소금물이 몸에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 세포 속으로 물이 잘 들어가고 필요 없는 물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나 손발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몸의 붓기를 가볍게 풀어주어 하루를 훨씬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염증이 완화됩니다. 제 진료실에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늘 붓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심해서 원장님,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고 다시 아파집니다. 계단만 오르내려도 무릎이 불에 댄 것처럼 뜨겁습니다.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주사나 약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소금물이 세포를 말랑하게 해주면 몸이 스스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2주 정도 실천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아침마다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요즘은 통증이 훨씬 덜하고 부기도 빠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실 염증이라는 건 세포가 지쳐서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세포 속으로 수분과 영양분이 잘 들어가게 해주니 세포가 다시 힘을 얻고 염증 반응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은 겁니다. 세포가 다시 활력을 얻으면 염증 반응이 진정됩니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몸 여기저기 뻐근하던 것도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무릎, 어깨, 손목 같은 관절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효과는 바로 변비가 개선된다는 겁니다. 제 한의원에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매일 변을 보기 힘들고 변비 때문에 속이 늘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더군요. 변비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하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고 장 운동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집니다. 10일 정도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원장님, 요즘은 아침마다 변이 잘 나오고 속이 한결 편안합니다. 더 이상 배가 빵빵하게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세포가 딱딱하면 장도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세포를 부드럽게 해주면 장 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맞아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변비가 개선되고 배 속 답답함도 사라지는 것이죠. 아침 소금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굳어있던 대변이 잘 밀려나가게 도와줍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만성 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뱃살, 혈당, 붓기, 염증, 변비 5가지 문제가 한 번에 개선될 수 있는 놀라운 효과가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 소금물로 마실 때도 어떤 소금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염은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구운 소금입니다. 열로 구워서 만들어서 독특한 향과 맛이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운 과정 때문에 염도가 조금 강할 수 있으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양을 조금 줄여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소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색이 분홍빛을 띠고 천연 미네랄이 많습니다. 맛이 부드럽고 체질에 맞는 분들이 많아 아침 소금물로 마시기 편합니다. 단, 가공되지 않은 천연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천일염은 우리나라 바닷물로 만든 전통 소금입니다.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국물 요리나 아침 소금물에도 많이 쓰입니다. 다만 요즘 시중 제품 중에는 불순물이 섞인 경우도 있으니 깨끗하게 정제된 천일염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즉, 아침 소금물용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가공이 최소화된 안전한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 소금이나 아무 비율로 마셔도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침 소금물의 황금 비율과 올바른 방법을 지켜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상담했던 65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장님, 소금물을 마셔봤는데 너무 짜서 못 마시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확한 비율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에 소금 한 꼬집 약 0.3에서 0.5g. 물을 너무 뜨겁게 하면 세포가 자극될 수 있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꿀꺽 마시지 말고 작은 모금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신 후에는 최소 2~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조금씩 천천히 섭취합니다. 그 환자분도 이 방법을 일주일 정도 실천하시자 원장님, 이제 소금물 맛도 괜찮고 아침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배도 덜 더부룩하고 하루가 편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따뜻한 물 200ml 소금 한 꼬집, 공복에 천천히 마시기, 마신 후 2~30분 후에 음식 섭취.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아침 소금물 효과를 안전하게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지키면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고 영양분과 수분이 몸속으로 잘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뱃살이 빠지고 혈당과 붓기가 안정되며 염증과 변비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소금물은 대부분 안전하지만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원장님, 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 소금물을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더군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렇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소금 섭취를 조금만, 하루 한 잔이라도 염분을 과하게 넣지 않도록 소금량 0.3에서 0.5g 정도, 꼭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 이분도 처음에는 맛도 안 나고 효과가 있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잔, 정확한 비율로 마시도록 안내한 뒤 일주일 정도 실천하시자 원장님, 혈압도 안정되고 붓기와 배 더부룩함이 줄었어요. 라고 하시며 안심하셨습니다. 즉,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량과 물의 비율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안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의심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고혈압 신장 질환 환자는 소금량 최소화 0.3에서 0.5g 하시고 따뜻한 물 200ml에 희석해서 하루 한 잔 이상은 주의하시고 상태에 따라 의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지키면 아침 소금물의 효과는 안전하게 누리면서 몸을 말랑하게 하고 붓기, 혈당, 변비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 소금물은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몸이 영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꾸준히 마시면 뱃살, 혈당, 붓기, 염증, 변비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금은 죽염, 핑크솔트, 천일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세요. 아침 소금물 황금 비율은 따뜻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천천히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소금량을 조절하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안전하게 실천하세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뱃살과 혈당, 붓기까지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의 효능을 경험해 보셨거나 실천하고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이제 시작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약이나 보약 없이도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건강한 세포를 되살리고 매일을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께 공유 부탁드려요. 튼튼 100세 라이프와 함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고 몸속 세포부터 건강해지는 변화를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